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오네요. 바이오주의 시간 오나? 저도 참 관심이 깊어지는 바이오주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엄청난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대폭 내려갔습니다. 바이오주들. 상당히 오랜 기간 부진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요새 여기저기서 다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의 시간이 다시 오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이오주 하면 전 웃음부터 이렇게 좀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왜죠? 앞에 이제 잠깐 차트 하나 띄워주시면 보일 텐데. 어떤 차트일까요? 네, 아마 대표적인 그 바이오의 꿈이었던, 네, 이때는 저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주 저도 네. 얘기를 했던. 네, 우리는 산 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 감히 건드릴 생각도 네, 못. 저는 이제 뭐 외국에 그때 있었는데. 예. 이걸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 때는 참 달콤했을 것 같은. 네. 지금 봐도 감탄이 나네요. 저게 그렇죠. 뭘까? 근데 이게 바이오의 매력인 겁니다. 이게 예. 바이오주 이렇게 됐던 주가가 그 이후에 이제 뭐 폭락을 해서 이게 한 30배, 40배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좀처럼도 아니고 거의 역사적인 기록 수준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그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뉴스의 버금가는 뭐 이상급등이 나온 거죠. 심지어는 이거 뭐 신풍제약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자만 이렇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우스갯소리들 떠들고 그랬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힘들어서 그냥 버스 기다리다가 좀 이렇게 앉아서 힘없이 있으면 누가 와서 신풍? 뭐 혹시 그때도 걸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회작거리가 된 그런 건데, 근데 이런 화려한 이 시세를 보여줬던 이 바이오주들이 뭐 신풍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뉴스에도 나오죠. 네, 뭐 이름 비슷한 신풍 재지까지도 움직이고 막 그냥 이상급등이 막 나옵니다. 저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묻지마 투기처럼 됐다는 얘기고, 그거를 이제 좀 약간 희화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좀 전에는 뭐 삼성전자 또는 뭐 반도체, 얼마 전에 뭐 로봇이나 AI 얘기를 드렸지만 바이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살살 들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계속 오전 시간에서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진짜로 바이오주의 이 섹터가 순환을 하다 보니까 슬쩍슬쩍 고개를 드는데, 고개만 차트가 드는 게 아니라 돈이 살살 몰리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 있어서 뭐 예전처럼 저렇게 달콤한 신풍에 이건 나오진 않겠지만 나왔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 바이오 섹터를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정말 뭐 고점 대비 70~80%씩 떨어진 종목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 AACR로 뭐 이벤트도 앞두고 있으면서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수급이 올려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그 전문가께서 표현을 해주신 게 한 가지가 귀에 좀 딱 걸렸는데, 매력적인 섹터라는 말을 또 해주셨어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매력적이다. 요 얘기 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지도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신풍을 딱 보여주면 당연히 매력적이지 이렇게 이제 보일 거예요. 네네네. 일단은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뭐 이제 한 주가 끝났으니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욕망이 가장 많이 합법적으로 이제 투영된 게 이제 주식 시장이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다양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 뭐 정치 테마도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뭐 이런 거 좀 있고 그러지만, 저는 좀 바이오가 그런 이 욕망과 현실성이 다 녹아든 섹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들이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사는데 하지만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맞습니다. 인간의 꿈은 좀 영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근데 그거에 맞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한 20여 년 전에 뭐 황우석 박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이오 붐이 이런 게 있죠. 네, 그때 이제 나온 것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뭐 피부 재생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주가를 많이 올랐던 것들을 보면 살짝 인간이 건강해지고 영원 불멸처럼 이렇게 홍보를 좀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인간이 오래 산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심리적인 게 반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맞습니다. 꿈은 예전에 뭐 멋있는 저랑은 좀 다르게 너무 잘생기신 목소리도 더 좋으신 배우가 말한 꿈에는 뭐가 없다. 근데 이제 주식은 꿈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하는 그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로봇, 그렇죠. 메타버스. 네. 실제 뭐 돈을 얼마큼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 4,300조 시장이 열린다. 4,300조를 누가 세봤어요? 그렇죠. 아직 뭐 손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거에 맞춰서 정말로 무한한 게 이겁니다. 예, 영원 불멸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무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 매력이 그겁니다. 아까 이제 신풍제약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그렇죠. 예전에 뭐 줄기세포 이런 거 뭐 지금은 없어진 산성 바이오 뭐 RNL 바이오 이런 회사들 보면 뭐 기본 10배, 20배 올라갔어요. 예. 지금 신풍제약 이거 우스운 겁니다. 뭐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은 뭐 큰 회사가 됐지만 예전에 이제 우회 상장하고 그럴 때 막 급등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네네.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매력적이다라고 표현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좀 가장 잘 투영되고 있는 그 주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쪽이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다. 국내 증시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께서는 좀 어떻게 풀이를 하셨을까요? 일단 급등이 된 이유는 뭐 단 하나죠. 기대감인데 이제 신풍제약도 그렇고 뭐 피라맥스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다양한 무슨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약품에 판매하고 있는 약품에 코로나에 강한 뭐가 있다. 다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된 거였어요. 솔직히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현실은 이제 딱 꿈을 깬 거지만 자, 그렇게 뭐 신풍제약도 그렇고 뭐 모모바이오 뭐 이거 여러 회사들이 전부 다 그런 기대감으로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K방역 하면서 K바이오가 이제 뭐 코로나를 뭐 킬한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관심을 받은 게 기대감으로 가서 시장에 돈이 몰린 거죠. 네, 그리고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임상 이제 시작한다. 임상이 실제로 보면은 제품까지 나오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솔직히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빨리 약을 개발한 적은 웃자고 말씀드리면 무슨 보약 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적으로 여건이 좀 따라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래식 그런 거 말이지. 이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돼서 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좀 너무 이상 과열도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재테크라도 해야지 또 돈도 못 버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쭉 몰린 효과가 있죠. 그 기대감으로만 움직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대감이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성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성과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부재했었죠. 성과가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긴가민가했어요. 왜냐하면 역시 뭐 외국이 잘 빨리빨리 대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원천 기술을 가진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이 뭐 힘의 파워는 당연히 돈이잖아요. 연구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그래도 패스트트랙,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쭉쭉쭉 갔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게 외국에서는 벌써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거는 뭐 솔직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백신 뭐가 나왔나요? 뭐 하나 나왔나요? 그렇죠. 그 SK에서 한 거. 근데 그 나온 거마저도 전 국민이 다 뭐 맞을 사람은 다 맞은 상태에서 나와버리고 그거 신청한 분들, 맞은 분들도 몇 명 안 돼요. 몇만 명도 안 되는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이거밖에 안 되니까 실망감, 이제 현실을 인식하니까 이미 코로나 또 거기다 지금 끝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걸려도 격리 기간 3일, 5일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확 사라지면서 주가는 축 처진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그 풀렸던 돈들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대단했습니다만 이게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들은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초반에는 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돈을 우리나라도 다 풀었잖아요. 예. 그 돈들이 어떻게 보면 뭐 개인 말고도 기업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만든다, 뭐 이렇게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돈들이 몰리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전인가 1년 전부터 이제 긴축한다 그러니까 금리 네. 오르니까 그렇죠. 이제 뭐 CB 발행한 거, 뭐 BW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이자의 부담이 오는데 실체는 그러니까 성과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기대감으로만 가고 뭐 매출도 안 나오고 있었는데 뭐 메이저 회사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도 이제 버니까. 네. 근데 그런 기대감으로만 그냥 뻥튀기가 됐던 회사들은 이제 네. 현실적인 당장 자금이 재무적인 없으니까요. 리스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돈에 대한 부담이 오니까 당연히 도태되고 심지어 지금 요즘에 보면 바이오 회사들이 항상 좋은 점은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 플러스 정지, 뭐 상패 이런 수준까지도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였죠. 네. 자, 코로나 시기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급등과 함께 뒤를 이어서 급락까지 연출이 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코로나 당시에 기대감 자체가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 없는 그 기업들이 도태되는 과정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분명히 그렇죠. 풀렸던 돈들이 빨리게 되는 이 긴축의 시대, 긴축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재무적인 리스크 상당히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런 점들이 급등 이후에 급락을 가져오게 된 이유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장에 들어서 제약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 시세 분출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세 분출이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지가 되거나 상폐돼서 저 멀리 사라진 회사들에게는 안 됐지만, 네. 그래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 네. 그 연구가 그래도 잘 돼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회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대면으로 해서 직접 모여서 그렇죠.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작년부터 해서 뭐 면역 항암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이제 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AACR이라고 그러는 행사들도 그렇죠. 잡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된 회사들이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에도 좀 섹터에 돈이 몰리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성과가 좀 나오는, 살아남은 종목들부터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밖에 진행을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학회 일정들,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제약바이오에서는 학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바로 앞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들까지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대응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섹터 대응할 때 유의할 사항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이제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성과가 보이는 애들. 네, 특히 이제 실적이 잡히면서도 정책하고도 연결되는 회사들이면 더 좋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적자가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아직 매출이 세게 나오진 않아도 코로나 때 또 특례를 준 게 있어요. 기술만 좀 갖고 있어도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투자받은 걸 갖고 지금 성과를 내는 회사들 뭐 2상, 3상, 임상 단계가 좀 진행되는 회사들이 좋겠죠. 그래서 적자가 줄어들고 또 특히 기술 수출 성과가 잡히는 뭐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돈 먼저 받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고 또 이상급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는 하락장이잖아요. 항상 저는 좀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챙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뭐 계속 끝까지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거고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그 뭐 제품이나 약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더 있으니까 좀 투자를 하려면 시간과 인내심을 가져가되 실속도 챙기면서 가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드릴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실적이 잡히는 종목 쪽으로 선택을 하자라는 점, 그리고 당장 뭔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 수출 성과가 확인되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끔 뭐 마일스톤 이런 뉴스가 이런 키워드와 함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분할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나 뭐 일정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어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 네. AACR 이제 유럽 종양학회하고 더불어서 이제 세계 3대 암학회인데 예. 네, 여기에 이제 국내 전인산 단계 그 파이프라인을 가진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규모 출격 준비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주요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 때문에 살아있는 종목들이 몇 번 나왔어요. 이 거래가 터진 거. 특히 네. 바닥에서 뭐 5일선이 1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이라면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수출에 대한 뭐 좀 이 마일스톤을 먼저 받은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 알테오젠이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이제 바로 떠오르는데 요새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박셀바이오라든가 티움바이오 뭐 또는 나이백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젠큐리스가 뭐 상한가 막 가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나 이제 뭐 고바이오레처럼 정책과 연결된 회사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시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예. 루닛이라는 회사가 또 다시 한번 또 고가에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 큐리언트, 앱클론, 뭐 ST큐브 다양한 회사들이 좀 많은데 대신 이런 회사들을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네. 임상 단계가 어디 정도 왔는지 네오이뮤텍도 마찬가지인데 임상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도 뭐 1상 또는 2상 초반에 머무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은 돈이 아마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에 돈이 많이 몰린 회사들 위주로 보면서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이 됐습니다. 뭐 전통의 가구, 한미약품도 있었고 그리고 암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죠. 젠큐리스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지노맨 컴퍼니 여러 가지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ACR이라는 이런 이벤트까지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와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